皆さんこんにちは、박거민です. 오늘은 일본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일본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학생들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을 그만두고 일본에 한번 유학을 가고 싶다,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뭔가 조언을 해주세요 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딴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가장 큰 거는 일본 유학을 가시기 전에, 일본에 넘어가기 전에 일본어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일본에 유학 가는데 무슨 한국에서 공부를 해요, 일본 가서 공부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일본에 가기 전에 가능한 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어를 자기가 잘하면 잘할수록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자기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생활하기 위해서. 물론 생활 같은 거 생활비를 준비해 오시고 계시겠지만은 아마 일본에 가셔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르바이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은 일본인 가게에 가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홀 있잖아, 홀. 주방이 아니라 손님을 접객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일본 손님을 접하고 이러기 때문에 더 많은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무슨 가게, 음식점에서 일을 했어요. 음식점. 근데 일본어를 잘해요, 자기가. 그러면은 접객 일을 하게 되겠죠? 접객. 그러면 일본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일본인하고 실제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만약에 일본어를 그렇게까지 잘 못해요. 그러면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방에서 뭐 음식을 만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릇을 닦거나, 그러면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거기다가 더 일본어를 못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지를 못해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일본어가 안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가게를 경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유학생이, 외국인 학생이 와서 아르바이트 일을 시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시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지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일본어를 못할 경우에는 한국인 가게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인 가게.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한국인 음식점. 그렇게 되면은 일을 하면서 계속 한국말만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게 주인도 한국 사람이고 오는 손님도, 물론 일본 손님들도 오지만은 한국 손님들이 많고, 그러면은 일본어도 쓰지만은 한국말도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일본까지 가서 유학을 하는데 한국말 쓰면은 뭔가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선택사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어를 잘하면은 친구를 사귀기가 쉬워요. 일본인 친구. 일본인 친구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어디 가서 일본어로 쉽게 말을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일 교류회 갔어요. 한일 교류회. 한국 사람하고 일본인이 만나서 교류회를 해요. 그런데 자신이 일본어를 잘하면 더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도 교환할 수 있게 될 거고, 개인적으로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시면은 기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유학 가기 전에 친구들 만나서 술도 먹어야 되고 뭐 인사도 드려야 되고 바빠요. 일본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안 들이시면은 일본에 가서도 공부를 안 하시게 됩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매일 1시간씩 일본어를 공부하시던 분은 일본에 가면 그거보다 더 공부를 하시게 돼요. 매일매일 공부를 한국에서도 해왔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 버릇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시죠. 그런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시다가 가시면은 그대로 일본에 가서도 공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버릇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버릇이나 습관은 굉장히 쉽게 바꾸기 힘든 거거든요. 한국에서 매일 늦잠을 자고 맨날 놀기만 했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도 그냥 비슷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일본에서도 늦잠을 자고 뭐 일본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그 다음에 학교가 끝나면은 일본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어디 놀러 가고, 그러다 보면은 한국에서 공부하나 일본에서 공부하나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는 0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어 능력 시험 1급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일본인 정도의 레벨. 만약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에 갔어요. 일본어를 공부했는데 1년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나마 1급을 따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1급까지도 못 갔어요. 2급을 따고 오셨어. 1년을 공부했어요. 1년을 같은 1년을 공부했는데도 결과는 틀리시죠. 근데 만약에 일본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가셨어요. 만약에 2급부터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일본에 가서 자신이 공부하면은 조금 더 일본 사람과 비슷한 레벨까지 가실 수 있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본에 가야지만은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문화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일본에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일본어를 공부하고 오셔야
여기까지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일본에 가서 정말 자신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해서 친구를 만들었어요. 일본인 친구가 생겼어. 아마 일본인 친구가 생기면은 일본어를 많이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본인 친구들이 일본인과 일본인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경제에 대해서. 근데 자신이 일본어를 잘 못한다면은 이 부분까지는 공부를 할 수 없죠.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데, 만약에 내가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은 일본어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을 자신이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인 친구들이 만약에 100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게 20밖에 안 돼요. 그럼 자신이 이 부분밖에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일본어 자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80%까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뭐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까지 자신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 유학을 가실 예정이 있으시거나 갈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일본어를 공부를 많이 하세요. 자신이 일본어를 잘하면 할수록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단순히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자신이 일본어만이 아니라 일본의 어떤 문화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어를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가시기 전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일본어를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두시면은 아마 가신 후에도 일본에서 생활하면서도 일본어를 꾸준히 공부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은 일본에 가기 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본에 간 후에 일본에 가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일본에 가서 생활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시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솔직히 생각보다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곤할 수도 있고,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향수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정말 생각한 것보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쓰고 있으면은 시간이 아까워요. 굉장히 시간이 아깝고, 모처럼 일본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데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기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기회를 살려주지 않아요. 누가 와서 일본어를 매일매일 공부하는 걸 체크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 기회를 자신이 많이 살려야 되죠. 특히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랑 일본에서 공부하는 게 다른 점이 하나가, 주변에 일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도 일본인 친구를 만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많이 살려야 되죠. 어딜 가서도 일본인들한테 말을 걸고 말을 많이 하세요.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본인들하고 얘기를 안 하면은 뭐하러 일본에 갔어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본에 갔으면은 말을 많이 거세요. 꼭 친구가 있어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일본인 친구를 만들어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음식점을 갔어요. 어떤 뭐 스시를 먹으러 음식점에 갔어. 그럼 점원 있잖아요. 점원도 일본 사람이에요. 자신의 친구는 아니지만은 이 점원도 일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점원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냥 이거랑 이거 주세요 라고 짧게 얘기하는 것보다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가게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 가게는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조금 그 점원이 보면은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은 비싼 돈 내고 일본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회를 살려야죠. 점원을 막 귀찮게 하세요. 이거는 무슨 음식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본인 점원한테 말을 많이 거는 거죠. 만약에 옷가게를 갔어요. 그때 자신이 그냥 보고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게에서 어떤 옷이 좀 많이 나가요? 뭐 이런 식으로. 옷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다음에 가을에 유행하는 패션은 뭔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점원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라는 거죠. 일본에 유학을 가신 다음에 친구를 못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 있었지만은 일본인 친구가 잘 안 생겨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꼭 친구가 있어야 일본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옷가게를 가서 점원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음식점에 가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공원에서 앉아있는 노숙자한테 말 걸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위험한 사람한테 말 걸지 마세요. 길거리 가다가도 자신이 어디에 놀러 갈 때, 물론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부러 막 길도 물어보세요. 난 지금 여길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보고 자신이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죠. 기회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일본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일본인이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신이 주어야죠. 그냥 혼자서 살면 안 돼요. 말하는 기회는 자신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어를 말하는 기회는 자신이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 맨날 갔어. 그리고 점원한테 맨날 뭐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면 그 점원하고 친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의외로 그 점원하고 친해져서 뭐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길거리를 가다가 그 점원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말을 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얘기를 할 뭔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분하고 만약에 친구가 되면은 그분 친구의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점원은 한국에 관심이 없지만은 내 친구 중에 한국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당신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기회는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찬스를 만들어야 되죠. 일본에 가보면은 알게 되겠지만은 말할 기회가 생각보다 적고 친구도 만들기 힘들고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극복하느냐, 이거는 정말 자신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데 일본인 친구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일본에 대한 자신이 없어가지고 일본인한테 말을 잘 못 걸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건 핑계예요. 하나의 핑계. 나는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한테 말을 걸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도 일본어를 잘 못했다. 만약에 그런 핑계를 한국에 돌아와서 얘기를 한다면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넌 일본에 1년이나 갔다 왔는데 뭐 일본말 뭐 하나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자신이 나가야 돼요. 주변 사람한테 자신이 말을 걸고 자신이 떨어져 있는 기회를 자신이 주어야죠. 누가 그 기회를 살려주겠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랑 일본에서 공부하는 거의 차이는 진짜 이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나 찬스가 굴러다니고 있느냐. 한국은 물론 적겠죠. 만약에 자신이 한국에 있다면은 그 기회는 정말 조금밖에 없을 수 있어요. 다 한국 사람이니까, 주변에 다 한국 사람밖에 없으니까. 일본 사람은 정말 조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자신이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일본에 가면은 기회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신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얼마나 자신이 그 기회를 살리느냐, 그건 자신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 기회를 살려서 일본의 친구를 많이 만드시는 분이 계시고, 일본에 가셔도 정말 자신이 집에만 틀어박혀서 공부를 하고 일본인들한테 말 한 번 못 걸고 그냥 혼자서만 공부하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이 기회의 차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랑 일본에서 공부하는 거의 차이는 이 기회의 차이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 기회가 많이 있느냐. 물론 한국이 그 기회는 적겠지만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이 기회를 살릴 수 있고, 반대로 일본에서 기회는 많지만 그 기회를 못 살릴 수도 있고, 정말 자신이 하기 나름이죠. 정말 일본까지 가셨다면은 뭐 창피하고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걸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는 게 일본어가 되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본 유학에 대해서, 일본에 유학 가기 전에 그리고 간 후에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それではまた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さよなら。バイバイ。